첫 번째 강의를 맡은 유성기입니다. 저는 전공이 경영학이고 경영학 중에서도 경영학사, 기업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자연히 기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또 기업의 앞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는데 주로 힘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지금 재경 경상남도 도민의 그 편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남을 빛낸 인물들을 매회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때 유이태 선생을 발표하자 하는 요청이 와서 그래서 유이태 선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이태 선생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산청에 지금 유이태 세계 엑스포를 하니까 거기 가서 하면 좋겠다. 사실 저도 묘금도 유시입니다만은 유이태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함양 군수로 있던 전 군수가 그 유이태는 엉터리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유철호 박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보고 우리 경상남도를 빛낸 인물로 유이태 선생님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실 제대로 읽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걸 발표하기 위해서 그 책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이 저도 한 40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철저히 현장을 답사하면서 연구한 책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엔칭 연구소까지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서 그 연구를 하고 또 이 책이 현재 우리나라에 복사본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의 중요성을 알고는 일본인 학자이면서 의사인 미키 선생이 이 마진편하고 인서 문견록이라는 책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자기가 연구소에서 기증을 했는데 그걸 우리 유철호 박사가 알고 일본까지 가서 직접 그 책을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모든 문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원전을 찾기 위해서 지금 거의 반평생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이태 선생의 고향이 산청이 아니라 거창입니다. 거창에서 태어났고 거창에서 학문을 배웠고 또 거창 위천이 선영도 있고 선대로부터 쭉 살아왔던 곳입니다. 특히 거창에 들어온 이평조가 여러분 이원달 선생이라고 들어봤죠. 그분이 고려조의 판서를 하신 분인데 그 사위가 유환이라는 분입니다. 영계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위천에 가면 그 양반의 영사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가 태어난 곳이고 조상이 살던 곳입니다. 현재 유이태 선생과 관계가 되는 허준 선생을 지금 지자체가 한 7군데가 서로 자기 고장 사람이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파주입니다. 강서구는 양천 허씨들의 그 탄생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준 선생이 태어나서 거기서 책을 썼다, 동의보감을 썼다 해서 양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천 강서구에서는 이걸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991년에 재미동포인 서지사학가가 허준 선생의 묘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족보를 뒤져가지고 찾았더니 민통선 안에 허준 선생의 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에서는 허준 선생은 파주 사람이다 이렇게 싸우고, 또 외가가 있는 담양에서는 담양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해남 사람이다, 부안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유철호 박사만큼 이 유이태 선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이태 선생을 제대로 밝힘으로 해서 앞으로 유이태 선생의 올바른 그 사상과 내용을 숙지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코로나에 이렇게 답답하시죠? 와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이 대회를 이끌어 주시고 개최를 주관해 주신 우리 이종천 원장님과 또 구인모 군수님, 또 전 강석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이태 선생은 거창 위천에서 1952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지금 전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태어난 곳과 이름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유철호 박사가 이걸 완전히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문과 황실에 나온 승정원 일기라든가 조선 왕조실록에는 앞에 서희자로 있는 유이태고, 자기가 쓴 저서에는 유이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학자가 어학을 하는 사람을 유이라고 합니다. 유이는 뭐 여러분 잘 아는 태계 선생이라든가 또 이희 선생, 또 유성룡 선생, 또 김석주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유이입니다. 특히 우리 거창과 관계되는 유이가 유명한 분이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거창 현감으로 허교라는 분이 왔습니다. 그때 허목이 따라와서 거창에서 이제 학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정구 선생한테 학문을 배우고, 그 후에 이제 문희 선생한테 학문을 배워서 계속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자기 인생의 반 이상을 경상도에서 사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남인이죠. 이쪽에 왔기 때문에 남인의 영수를 했고, 노론의 영수는 송시열입니다. 두 당파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이런 경신환국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이 숙종시대 3번의 환국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파 싸움에 지면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송시열과 허목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송시열이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송시열이 내 병을 나을 의사가 없다. 그러니
허목에게 가서 약방문을 받아오라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받아온 약방문에 보니까 비상도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독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우리와 반대니까 죽일 것이다. 그러나 송시열이 그 약을 먹고 나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의료행위라는 것은 서로 당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이태 선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걸 가지고 좀 인식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분은 의의였고 또 1713년에 숙종을 치료했기 때문에 그 공으로 안산 군수를 봉해했고 그리고 종일품 숙록대부를 가자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마진편, 인서문견록, 실험담방 요 세 권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서문견록과 마진편은 일본에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복사한 영인본이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있고 또 유철호 박사가 가서 복사해온 복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진편은 현재 많이 지금 복사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에 대한 설화는 거창군 위천면 사마리, 옛날엔 서마리라고 했는데 지금 사마리라고 하고 거창군 위천면 황사리의 이태사랑바위 또 침대령바위가 거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세 전후에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친정으로 가게 됐는데 친정이 바로 산청군 생초면 신년입니다. 여기 가서 계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이태 선생이 더욱더 이건 내가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학에 입문했다. 나중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이제 약방이죠. 요새 말하면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해민국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서실이 별도로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설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찬샘이 그 오부면에 있는 찬샘이 설화가 있고 장군수 약수터가 있습니다. 허준을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치료에 있어서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강서구 허준 박물관에 가면 33가지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맞는 물이 이 장군수 약수터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을 유이태 약수터를 산청군에서 바꾸어서 가공의 인물의 약수터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묘소도 지금 산청에 있고 그 이태 이제 유이태탕이라든지 순산비방이라는 여러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 유이태 저서는 여기 이제 쭉 설명을 했고 그 중에 지금 없어진 책이 몇 권이 있는데 2권은 어느 교수 2분이 와서 이 책을 보관하고 있는 유학준 씨한테 와가지고 책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유이태 유고라든지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보시고 책을 두고 가십시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유이태 유고는 두고 책은 가져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철호 박사가 지금 그 책을 가진 분들은 좀 돌려달라 하는 방을 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서 부인방 이것은 종선인 그 유금돌 씨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랑채가 불이 나서 그 많은 친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아까 그 조선일보에서 동영상 보여드렸죠. 보신 분들은 봤을 겁니다. 거기에 그 뱀이 전해준 그 친구 이런 것도 전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있습니다만 거의 다 소실이 됐습니다. 요 아까 이야기한 친구를 전해줬던 뱀 스토리. 뱀이 이제 사람을 잡아먹고 그 비녀가 입에 꽂혀가지고 그걸 빼주고 치료하고 했더니 여기다 침을 갖다 놔서 그걸 가지고 구침지회라는, 여러분들 허준 그 영화를 보면 양예수하고 유이태가 구침치회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닭을 갖다 놓고, 살아있는 닭을 갖다 놓고 작은 침부터 아주 긴 한자쯤 되는 빈까지 해서 깊이 9개를 꽂아서 죽지 않고 누가 살리느냐, 그게 구침지혜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그 당시에는 이 유이태 선생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가 가짜 유이태로 만들어서 양예수하고 이제 경쟁을 붙이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제 전염병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들어왔죠. 들어와서 현재 뭐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만 전 세계 지금 한 5천만 명이 걸렸고 그 중에 한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제 험한 전염병이 많았죠. 가장 오래된 병은 우리가 말라리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계략, 또 천연두, 이런 것이 뭐 인류가 탄생한 이후부터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 전염병이 뭐냐? 바로 이 1918년, 100년 전에 2년 동안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약 5억 명이 감염이 돼서 그중에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인구보다 3배가 많다. 그래서 이걸로 병 때문에 전쟁이 빨리 종식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병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정도 됐는데 38%가 감염이 돼서 약 14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떴습니다. 이건 일본 조선 총독부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어릴 때 늘 봐왔던 뭐 계략, 호열자, 장질부사. 호열자는 콜레라입니다. 장질부사는 장티푸스. 이것으로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이 전염병이 조선시대에 어느 만큼 있었느냐, 여기 본 것처럼 지금 이준호 박사가 조사한 거는 1455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조사를 해서 거기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전염병이 많았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1700년도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유이태 선생이 활약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우리 기후적으로는 초빙기라고 합니다. 저빙기. 여하튼 빙하기 중에서 아주 낮은 그런 빙하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흉년이 많이 들었죠. 햇빛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신체가 허약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시기에 약 62건의 이 전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이. 이때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바로 유이태 선생이다. 선생이 쓴 책이 요 마진편이라고 했는데 방이라고도 합니다. 방은 뭐냐면 약방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 그 처방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주에 1931년에 유이태 선생을 그 후손이 내가 이거 가져서는 안 되니까 진주에서 제일 큰 회춘당 약방에 가서 그 약방 주인한테 이 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책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자기가 존경하던
의사가 쓴 책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발간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우리 지금 유철호 박사가 가지고 있는 유이태 마진방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이태 마진 신방이라고 신자까지 넣어서 책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필사본입니다. 그 옆에 거는 이제 마진 편입니다. 그 유이태 선생 저 해가지고 이것도 원본을 이제 필사한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발견된 내용입니다. 아마 주위에 더 이제 다른 책도 있을 겁니다. 조사해 보면. 그럼 이 마진방이 무슨 책이냐? 시간이 되면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진방은 마진이라는 말은 홍역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미설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똑 삼씨같이 생겼다 해서 마자를 써서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 천연두는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두진, 두창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걸 천연두라고 바꿨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두진, 두창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썼습니다. 홍역은 우리 지금 코로나와 같이 바이러스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고열이로 인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이 병하고 이제 거의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이 홍역으로 1668년 현종 9년에 이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고 1007년에 숙종 33년에 이제 평안도 함경도에서 이 병이 발병이 돼서 이제 궁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경종입니다. 숙종 다음에 왕이 했던 경종이 이 홍역에 걸렸고 또 평안도 지역에서는 한 만 수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 경상도에 온 것은 이제 1년 후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유이태 선생이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때 그것을 자기가 치료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1709년에 만든 마진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병을 1962년에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걸로 가지고 상당히 사람을 고쳤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대유행을 했습니다. 4만 명, 3만 명 이렇게 해마다 해서 우리나라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홍역 퇴치 운동을 해서 2006년에 퇴치했다는 WTO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홍역은 2010년부터 또 발병합니다. 2014년에 국민대학교에서 집단으로 걸렸고 그 다음에 각 학교마다 이 홍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작년에 전 세계에 홍역으로 WTO에 신고된 것이 11만 명입니다. 그만큼 홍역이 어려웠는데 이것을 유이태 선생이 이제 치료하려고 애를 쓰신 겁니다. 내용이 지금 1696년에 이제 이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인서문견록이 되겠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년에 이제 활자화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안상우 박사가 써보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마진방문은 소독 보령탕부터 현삼지향탕까지
93수의 처방을 모아놔서 이것을 사전식으로 1년 번호를 매겨서 누구든지 찾아보기 쉽게 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것도 종래의 다른 서적과 아주 다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전역을 휩쓸던 마진을 보고 자기가 치료했던 관찰 기록을 담아 저술을 했고, 조선 최초의 마진서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헌길이라는 사람이 마진기방, 1775년입니다. 또 정약오경의 정약용 선생이 쓴 마가회통의 전범이 되는 그런 책이다 하고 마진전무서로 손꼽을 수 있다고 안상수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왼쪽에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홍역 바이러스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홍역은 이렇게 반점이 이렇게 삼시처럼 되어 있다. 그 옆에 있는 오명왕이라는 분이 이제 그 꼼보가 되어 있죠. 이분은 뭐 두진을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정의랑 들어봤죠. 정의랑이 정원 선생의 이제 고손자인데, 그분을 이 난을 일으킬 때 이 난을 진압한 사람입니다. 오명왕 병조판서고 소론입니다. 이 사람도 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죠. 자, 그 양반이 쓴 인석견문록 그 필사본, 유철호 박사가 복사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담박. 인석견문록은 16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종 질환을 어떻게 나설 건가 하는 것을 썼고,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당약이라고 그러죠. 비싼 중국 약을 쓰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거둘 수 있는 그런 약을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담방을 번역한 그 안상우,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이 책은 1709년에 만들어졌는데, 자기의 당대의 의학 지식과 의학 경험을 정리하여 저술한 경험 의방서, 당시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의학 지식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경험 방서에서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경험과 지식을 이 책에 기록했다. 감, 메밀, 고추 이런 걸 다양하게 사용해서 사람의 병을 나수는 용례를 밝혀냈고, 기성 처방의 형태를 모방한 향약 복합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17, 18세까지 향약 치료의 경험이 꾸준히 심화되고 확장되었다. 그래서 기존 의학 관점과 다른 새로운 질병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지금 후학들이 평가하기를 유이태는 천재다. 다른 기존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다. 의학 동참 선생 아닙니다. 한 2, 3일 전에 강연을 부탁을 받아서 강연을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해서 서울에서는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좀 건소를 했더니 지금 목이 쉬어서 좀 죄송합니다. 의학 동참이라는 것은 이 앞에 헌종 때부터 실시된 건데, 정원이 12명입니다. 그 내의원 안에 있는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만 주로 유의가 해당이 되고, 전국에서 이름난 유의 중에서 12명을 선발해서 임금이 병이 나면, 또 임금의 가족이 병이 나면 그걸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의학 동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시로 임금이 아프면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유희태 선생도 이 의학 동참에 가입 선정이 돼서 이 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숙종의 외당숙인 김석주는 정승이면서도 의학 동참직을 계속 유지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1713년에 의학 동참 중에 이 사근에서 사근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을 타고 이제 전주로 해서 서울로 가는데 전주에서 한겨울에 병이 들어가지고 지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학 동참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도착을 하지 않으면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임금이 풀어주게 해가지고 또 벼슬도 내려서 입진을 해서 결국 도수환이라는 약을 그 당시에 유천군 이정이라는 분, 이 사람은 종친입니다. 왕의 종친이기 때문에 이 양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하는데도 도수환을 써서 임금을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으로 안산군수에 임명되고 또 거기다 승록 대부까지 가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4일까지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서울에 머물면서 요 이명엽이라는 사람 치료를 해줬어요. 이 양반이 지금 보면은 아마 협심증 같은데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상당히 사대부들이 많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한성자윤을 했던 조태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평양 감사까지 합니다만은 이 사람도 이제 나서줬고 공조 판서를 하던 한배하라는 분도 또 병을 나서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래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안동 판관이 됩니다만은 이 사람도 이제 유희태 선생이 나서줬는데 이 기록은 이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유희태 유고에 보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기 때문에 있고 이 이외에도 8월 중순까지 계속 치료를 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아마 나서준 것 같아요. 지금 그 유희태 약수인데 지금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유희태 선생과 관계되는 설화에도 있고 진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요 숙종과 유희태는 9살이 숙종이 젊습니다. 그 다음에 강희제가 이제 중국 청나라 4대 황제인데 애신강나, 성이 애신강나입니다. 그 애하고 각을 빼면 뭐가 남죠? 신라죠. 신라. 그 애신이라는 게 금이라는 뜻입니다. 신라 금씨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청나라의 황제는 그 사람들이 임진왜란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조상의 나라를 도와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반대해서 못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결국 청나라의 사람들은 우리 후손들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인데 그때 이제 이 양반이 이 사람은 왕이 될 순서가 아니어서 형이 둘이 있었고 큰형은 죽었지만 둘째 형이 이제 순서인데 둘째 형은 이 두진을 앓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 두진을 알아가지고 완쾌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 셜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추천을 해서 8살에 왕이 돼서 중국 역사상 61년을 왕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도 이 두진으로 죽었고 삼촌도 죽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등창이 걸렸는데 이걸 이제 아마 유희태 선생이 나셔줬다. 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 내용이고 이 궁녀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자, 5도 정신 5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뒤에 쭉 했습니다만은 5가지. 특히 이 의도, 그 다음에 효도에 했고, 의도는 우리 허준의 영화를 중국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 제목을 의도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바른 길, 의사가 해야 될 길, 이런 뜻으로 쓰였고, 이 수도라는 것은 오래 살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우리 지금은 뭐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에 유의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사전에 예방으로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는 걸 하는 것은 아마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쭉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특히 그 유희태 선생은 그 을병년에 대기근이 왔을 때 자기가 치료해 줬던 사대부들, 또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거다다가 그 산청 일대의 사람들에게 구휼을 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많이 살렸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의도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평생을 돈을 많이 받지 않고 그냥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항상 베풀었습니다. 자, 이게 건강의료지침 14가지를 발표한 겁니다. 유희태 선생은 뭐 앞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걸 지금 시간이 없어. 자, 그 유희태 선생 책을 받고 감동을 해서 그 책대로 20여 년간을 자기가 처방을 했더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유희태 선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그 책 서문에 써놓은 책입니다. 유희태 선생은 우리 조선 반도의 명의이다. 세상을 떠난 지 몇백 년이 되었는데도 천민이나 아이들까지 아직도 그의 명성을 말하고 있으니 실로 당시 선생의 덕망과 의술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선생의 유적이 보존되지 못했음을 한스럽게 여겨왔다. 그런데 뜻밖의 후손 한 분이 유선상의 유품 마진편을 가지고 와서 이를 정성스럽게 받아들고 읽어보았다. 그 내용은 선생께서 평소 경험하신 홍역 치료법을 저술한 것이다. 이로부터 선생의 고명하신 경력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마진을 처음 알아 때부터 반진이 나오고 없어지며 다시 잡증을 치료하는 방법까지 통틀어 조목별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책을 펼치면 환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으로 세상에 보기 드문 보배였다. 내가 20년 동안 이 책대로 정세에 따라 약재를 투여하면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어찌 보통의 책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선생의 귀한 유품을 먼지 속에 묻어둘 수 없어 책으로 만들어 널리 전하니 이를 유념하여 읽어본다면 의학계의 보배가 될 뿐 아니라 병을 앓는 집안의 중요한 명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서구와 지금 내용인데 허준박물관입니다. 엄청 잘 해놨습니다. 한번 서울에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2005년에 개관을 했는데 금년에는 조선 역병에 맞서다. 아마 여기에 이제 유희태 선생도 나올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강남 관람객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서구는 한 거리를 허준 테마거리로 조성해서 온통 뭐 해놨고 구암공원을 또 만들고 약초공원도 또 만들고 이렇게 허가바 아까 그런 내용을 해서 수많은 각종 행사를 거행해서 강서구의 먹거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허준 테마거리고 허준의 뭐 캐릭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허준의 원무덤 지금 그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파주시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하고 지금 강서구하고 게임이 안 되죠. 결국 강서구가 이기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희태 선생의 무덤입니다.
자, 앞으로 과제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유희태 선생은 거창인이다. 허준이 왕실을 중심으로 한 관이었다면 유희태는 백성들과 함께한 민이었다. 거창을 빛낸 인물로 지정해서 유희태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의 공적을 선양하고 후진들의 사표로 삼읍시다. 그의 고향 원악골 일대를 약초단지화하고 유희태 테마공원을 만들어 수려한 자연 환경과 함께 거창의 관광 메카로 만들자. 이것이 제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